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지형에 상당한 지금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좀 지지율이 일단은 뭐 김문수 1등 확실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1등. 근데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들어올 경우는 이제 한덕수가 지금 김문수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편차가 그래서 상당히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한동훈 요 인간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요 인간이 말이죠. 이제 별의별 공약을 다 하고 있어요. 세종에다가 집무실도 대통령 집무실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국회도 거기다가 완전히 세워버린다. 그래서 완전한 이전을 추진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충청권이 항상 선거 때마다 하면 이제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충청권의 그런 차원에서 이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범여권에서의 적합도를 보면요. 지금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예,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데일리안. 예, 그래서 28.2, 그 다음에 김문수가 18.2, 그리고 한동훈이 요 인간이 17.6, 예, 그리고 홍준표가 9.3이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6.2, 안철수가 4.1, 그리고 윤상현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자, 이게 이제 15, 16 이틀간 제일 따끈따끈한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지금 나경원하고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는 뭐 정해졌다고 이건 상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등을 나경원이가 하느냐 안철수가 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친윤 쪽에서는 지금 나경원 쪽으로 1차 경선에서는 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경선에서는 김문수로 간다. 예, 그래서 김문수를 1등으로 세워서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게 어제까지 나와 있는 지금 그 친윤계 측에서 나오고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4.1,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하고 이제 안철수, 이거는 탄핵 찬성파고, 이제 홍준표, 나경원, 그 다음에 김문수, 요 세 명은 큰 틀에서 탄핵 반대인데, 홍준표는 약간의 그레이, 회색지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경원이가 들어가야만이 친윤계에서 나경원이를 미는 이유는 이게 그래야 3대 1이 될 수 있다 이거죠. 3대 1. 아니면은 이거 잘못하면 만약에 안철수가 들어간다? 그럼 2대 2. 또 거꾸로 3대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형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이건 뭐 이제 상수고, 한덕수 상수고, 나경원이를 밀어 올려야 된다. 이런 지금 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3자 가상 대결을 해봤어요. 3자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여기서는요, 이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3자 가상 대결이 되겠습니다.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예, 무당층 638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 국민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32.9, 30.4. 그리고 이준석이 9.8. 그러니까 개딸들을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딸들. 이재명, 그 다음에 우리 보수층을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층을 뺐다. 보수하고 진보층을 빼고서 무당층을 대상으로 보면은요, 이건 게임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준석이만 우리 쪽으로 오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준석이만 이쪽으로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하고 이렇게 붙는다. 자, 이래도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이제 34% 대 32%니까 아주 이제 오차 범위 내고, 만약에 이준석이하고 한덕수하고가 만약에 이제 그 그랜 텐트 아니면 빅 텐트로 들어갔을 경우는 거의 40%잖아요. 40% 대 32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하고 붙으면은 이재명이가 거의 9%를 앞섭니다.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안철수하고 붙으면 뭐 이거 12%는 앞서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만약에 나경원, 이준석하고 합친다? 그러면 이건 아주 뭐 1% 차이니까 근접하게 우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하고 안철수하고 붙는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준석이를 누가 데리고 오든지 간에, 한덕수든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이준석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홍준표하고 이준석이를 데리고 와도 좀 불안해. 그리고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를 데리고 오면 져. 예. 그러니까 안철수, 한동훈이가 두르면 이재명한테 지고, 그리고 안철수하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탄핵 찬성 세력을 빼놓은 탄핵 반대 세력하고 이재명이 붙으면 이 단일화가 말이죠. 빅 텐트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 피선호도가 되는 거예요. 되지 말아야 할 사람 피선호도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제일 높아요. 42.8. 그리고 한덕수는 20.7, 한동훈이는 9.4, 김문수는 8.6, 이준석이는 6.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비선호도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비선호도가 선호도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예. 자, 그래서 요 여론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게 ARS 방식이고 15, 16 이틀간의 지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예요. 무당층. 예. 자, 그래서 무당층을 대상으로 볼 때, 요 한덕수, 하고, 이재명하고의 관계는 불과 2% 차이. 이거는 그러니까 까봐야 되는 거예요. 까봐야. 무당층. 이 무당층이 왜냐면, 지금요, 무당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당층이 어디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32.9 대 30.4 대 9.8. 예, 무당층. 자, 그래서 이 무당층에서 아주 근소한 우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기준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말이죠. 서울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33.4 대 29.8. 예, 무당층이라도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이겨요. 예, 한덕수 대행이 이긴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는 지 앞마당이니까 이재명이가 34.7 대 29.6으로 지금 그 한대행이 밀립니다. 한대행이 밀려요. 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죠. 한대행이 41.1, 이재명이가 22.0. 부울경에서는 이재명이가 살짝 높아요. 34.4 대 한덕수 32.9.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는 이재명이가 41.1 대 한덕수가 32.9.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예, 3자 구도에서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여러분들. 3자 구도를 볼 때, 자, 3자 구도를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32.9 대 30.4 대 9.8.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3자 구도.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이죠. 무당층을 대상으로 보면 이 무당층, 지형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무당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별로 보면 무당층 이재명이가 35.7로 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32.6 예, 이렇게 돼 있고, 여성은요 이재명이가 29.6, 한덕수 대행이 27.8. 그리고 20대 이하 무당층에서는 이재명이가 32.5, 한덕수 대행이 30.8. 30대에서는요, 한대행이 높아요. 26.0, 이재명이가 25.8. 그리고 40대, 50대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에서는요, 우리 한덕수 대행이 높아요.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도표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여권 내 다른 후보들과의 그 여론의 추이, 요거가 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예. 자, 자료 하나를 띄우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범여권 주자에서 한덕수, 김문수가 10% 차이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10% 차이로 리드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김문수하고 한동훈의 이 비율을.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한덕수가 딱 들어오니까 28.2로 딱 서버렸는데, 이 김문수가 이렇게 빠져요. 이게 3월 중에 빠진 게 31.1, 29.5, 18.2로 무려 12%, 3%, 13%가 빠지는 겁니다. 예, 3월 그게 한 달 대비 13%가 빠지고, 그리고 한동훈이 요 인간이 거꾸로 요 인간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예. 야, 이게 상당히 위험스럽다. 예,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이제 김문수 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준표, 나경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홍준표, 나경원.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이가 이제 상수. 그 중에 이제 홍준표가 그 다음에 3등, 나경원이가 4등. 이런 순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당 측만 보면은요, 한동훈이가 무려 15.9%로 뛰어 올라갑니다. 한동훈이가 보면. 예. 자, 그래서 지금 무당층에서의 한동훈의 지지율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예,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민석이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미 협상에서 대미 회담에서 한덕수 대행이 손을 떼라는 겁니다. 대미 관세협정에서. 이 미친놈이죠. 이런 놈을 갖다가 놈이라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대미 협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시급한데 대미 협상에서 손을 떼라?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하고 지금 김민석 요런 인간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에서 볼 때는 한덕수 대행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하는 대미 협상이 미울 수밖에 없지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재명과 김민석 요 인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인 것이고, 한덕수 대행은 그걸 지키는 인간, 지키는 이 정치인, 정치인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의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잖아요.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이죠. 이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적인 이런 큰 숲에서 한덕수 대행의 협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하고 이번에 대선 게임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는 신경 안 써. 오로지 집권 가능성이 커지느냐 낮아지느냐. 요것만 보는 아주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관세협상도 한덕수 대행을 띄우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를 무너뜨리겠다. 이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시각이냐. 예, 그래서 그래도 김민석 그냥 그 광화문 청사 앞에서 서울 청사 앞에서 시위하지 말고 단식해. 그냥 단식하라고. 뭐라고 그 1인 시위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거 써 있는 거 보시죠. 김민석이 요거 우연적 헌재진명 사과하라. 그리고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 불가하다. 아니 지금 출마용으로 하는 겁니까? 요 출마용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왜냐? 김민석이 요 인간이 말이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저 국무총리 된다는 설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된다는 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재명이 집권 그 대선 이기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요 표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총리 티켓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얄팍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헌재에서 인용한 것이 잘못된 판결이죠. 예? 이 인용한 게 왜 사과를 합니까?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웃기는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가 국정을 챙겨야 할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대응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
자, 그러면서요. 한대응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 나인가 착각한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다. 말도 잘해요. 말도. 여기서 잘한다는 얘기는 더러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래서 5월 4일 공직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형 졸속협상은 절대 안 된다.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간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라. 야, 웃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민석 요인간이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매일 출근 시간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요 인간도요, 요즘 중도층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중도층에서 이재명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도층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암살한다. 러시아제 권총을 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방탄 조끼를 입고 다니고, 예? 경찰 경호팀을 뭐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붙여갖고 다니고 폼 잡다가 정체가 없잖아. 아직도 흔적을 못 참잖아요. 흔적을. 아니, 없는데 어디서 흔적을 찾겠어요. 경찰. 그래서 경찰한테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국민 위해서 이거를 이슈화 시켜야 돼요. 경찰 그동안 수사 어떤 수사를 했는지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밝혀라. 이걸 국민의힘에서 요구해야지 뭐하고 앉아있냐 이거야. 응? 이게 얼마나 가짜뉴스였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개딸들 집도끼 단속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응? 개딸들 집도끼 단속. 그 악마몰이를 한 거 아니에요. 악마몰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살려놓은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더 하면 마이너스니까 이제 옷을 이 방탄 조끼만 벗은 게 아니라 니트웨어 입었다는 거예요. 니트웨어. 여기에 중도층이 농안하고 있다. 이런 분석과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도층에 계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 이재명이 입에서 나온 형수에 대한 욕설을 왜 잊고 있냐. 예? 이 점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또 뭐라고 나오는 거냐. 이게 내내 중도층, 이 호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진짜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 이런 공약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대도 연구특허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 연구 네트워크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충청권에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AIO 우주산업, 세종에는 스마트 행정, 충북에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충남에는 디스플레이를 잇는 유기적인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집권할 경우에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자, 집권할 경우 집무실 어디로 할지는 안 하고 건립만 해. 이게 얼마나 포퓰리즘이냐. 얼마나 대국민 사기극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금 경선 개표에서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지 말지 등에 대한 정한 게 없다. 고민이 많이 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도층을 잡았다. 예, 중도층을 잡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승부처인 충청도를 잡겠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공약을 느닷없이 내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 중도층 요 도표를 하나만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도층하고 자. 요거를 보시면 중도층에서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좀 짐작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 보시죠. 중도층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이가 49로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한국갤럽하고 그 다음에 알렌서치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한덕수가 그나마 12.3 알렌서치에서 예.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에서는 뭐 거의 유의미한 나오지 않아요. 정당 이 지지율도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높아요. 민주당이 44, 48. 예, 코리아 리서치. 야, 이거 정말 중도층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